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인입니다. 야, 어제는 중복답게 후텁지근한 게 덥고 막 이랬습니다. 오늘은 또 대서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 무더위, 열대야, 뭐 폭염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에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이 연쇄살인마, 이게 뭘까요? 뭘까요? 듣기만 네? 해도 무시무시한데? 남양 특집입니까? 연쇄살인마? 이게 바로 우리 일사병, 열사병 이렇게 얘기하는 온열 질환입니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질환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열사병과 일사병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먹어 목숨을 잃는 분들까지 나왔습니다. 네, 태풍이 물러나면서 고온 다습한 공기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왔죠.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열사병, 일사병 이런 질환으로 쓰러지는 분들 지금 보셨어요. 무섭죠? 네,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번 더위 좀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안심하긴 이릅니다. 폭염주의보가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무려 2주나 더 일찍 발령이 됐다고 해요. 5월부터 그랬죠? 뭐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조금 뭐랄까 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영국의 과학자들은 가장 관측일에 가장 더운 뭐 7월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예. 그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지금 섭씨 46도가 넘어서 사망한 사람이 6명이나 나왔다고 하네요. 예. 네. 아, 이거 정말 우리나라도 이거 걱정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지난해 그랬잖아요. 폭염은 재난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더위에는 또 사람 건강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폭염이 요즘 이제 자연 재난의 일부로 여겨지면서 예. 건강에 치명적인 이제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제 하루 평균 1도만 상승해도 사망 위험률이 5%가 증가하고요. 예. 또 이제 비폭염 기간에 비해서 이제 폭염 기간에 접어들면 사망률이 8%로 증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2도, 여름이 흔한 온도인데요. 이 32도의 온도는 27도에서 29도 사이에서 발병하는 뇌졸중 환자의 발병률이 66%나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마다 느낍니다만은 매년 여름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사병, 열사병, 폭염 뭐 얘기를 너무 심심치 않게 들어요. 아직 뭐 이제 올해는 이제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작년을 떠올려 보면 유례 없이 어유, 더웠잖아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폭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온열 질환 환자가 전국에서 4,526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중 48명이 사망을 아이고.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지난 여름에는 생각만 해도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더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올해 여름은 뭐 아직까지는 덜 더워요. 온열 질환 환자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질병관리본부 이제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온열 질환으로 이제 사망한 환자들은 없었는데요. 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온열 질환 이제 응급실 이제 관리 체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월 20일부터 이제 7월 7일까지 온열 질환 환자들이 254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환자 수는 작년 기간보다 34명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기상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에 올 여름에 이제 무더위는 최장 기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철저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온열 질환 대표적인 질환이 일사병 그리고 또 열사병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두 질환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도 좀 네네네. 비슷하고 해서 대부분은 이제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그냥 온열 질환 전체를 설명을 드리면 일사병이나 열사병 말고도 열실신, 열경련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온열 질환들은 아무래도 장기간 고온에 노출이 되면서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가볍게는 뭐 현기증, 잠깐 어지러운 증상이나 구토 같은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심하면 근경련도 올 수 있고 의식을 잃는, 실신을 한다거나 정말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흔한 온열 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이겠죠. 둘을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비교 좀 해서 설명드리려고 판넬을 준비했거든요. 네. 네, 여기 있네요. 네, 일사병과 열사병. 자, 일단 일사병 같은 경우는 장기간 고온에 노출이 되면서 체온이 37도에서 한 40도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원인 자체가 태양 아래서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 맞아. 보통 아침 조회 시간대. 네, 맞아요. 갑자기 좀 쓰러진다거나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이제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체온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보통은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간혹은 실신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방 다시 의식회복을 하는 좀 일시적인 증상이 많고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40도 이상으로 심부 체온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주게 되는 게 일사병과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체내에 있는 장기도 이 열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도 망가지게 되니까 열이 이렇게 많이 나면 열 배출을 하기 위해 땀이 나야 하거든요. 땀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증상이 있고요. 또 심하게 되면 발작을 한다거나 의식을 잃게 되고 또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열사병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30%에서 정말 높을 때는 80%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사망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또 빨리 회복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장기 부전, 장기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일사병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열사병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우리 실내, 밀폐되어 있는 실내 굉장히 온도가 높은 곳에 실내 작업장 같은 곳에서 일하다 보면 바로 열사병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여름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그러면 주의해야 되겠네요. 예, 맞아요. 열사병이 더 무섭네. 사망률이 80%에 이른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러게요. 흔히 왜 논밭에서 한여름에 일하던 어르신들 막 그냥 돌아가시고 이러는 거 봤잖아요. 쓰러지시기도 네네네. 하고. 어르신들이 더 걱정이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비교적 괜찮지 않습니까? 어때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환자 발병 비율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년 7월에 이제 공사장 아르바이트장에서 이제 30대 취업 준비생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6일 만에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열사병이었는데요. 이제 이 청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지병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고 일어나지 못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취업 준비하는 우리 젊은 취업생이었을 것 같은데 그거 참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열사병은 이제 젊은 층이라고 해도 이제 예외가 없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 이제 1년 동안 온열 질환 환자 수 비교를 해보면 50대가 가장 많죠. 그래요? 965명. 근데 2위가 40대입니다. 뭐 사실 뭐 이제 고령일수록 인구수 대비해서 이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래도 나이가 적다고 해서 이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전 연령층이 이제 열사병을 조심하고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전 연령층, 젊은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된다, 네.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궁금한 게 특히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조심해야 되는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폭염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체온 그 중추에 문제가 생겨서 열사병이 생기는 경우 내지는 이런 온열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 노인분들이십니다. 신체의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노인분들 중에서도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심내혈관성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또 평소에 땀이 잘 나지 않고 내가 피부가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체외로 열 배출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더위를 좀 많이 타시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만성 폐질환이나 신장이 나쁘신 분들도 전해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전해질이 평소에도 좀 부족하다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열 손상에 취약하신 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분들이 이뇨제를 드시거나 안정제 이런 약을 좀 복용하고 계신 분들, 또 하루에 복용하시는 약물이 4가지 이상으로 좀 많은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해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체중도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요. 너무 적게 나가시는 분들 역시도 폭염에 굉장히 취약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알코올 같은 경우에 네. 특히나 폭염에 위험하기 때문에 애주가 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하죠. 아니 이렇게 일사병, 열사병에 잘 걸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장소도 있을 거예요. 일사병, 열사병에 취약한 장소는 어딘지 그걸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5위부터 보죠. 5위부터. 네. 실내 작업장. 실내 작업장. 아무래도 막힌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상상도 못하겠네요. 이거. 보통은 이렇게 더운 날씨는 다 실내에서 작업하려고 작업 많이 옮기시고 네. 장소를 바꾸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실내라고 해도 사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적절하게 환기가 되지 않고 또 고온에 노출이 되면 오히려 바로 열사병으로 갈 확률이 높기 예.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실내 작업장 환경 중요합니다. 4위 논밭. 이건 예상을 했었어요. 어르신들.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기사에 나오죠. 네, 네네네, 논밭. 이것도 그렇고 자 3위 보죠. 3위는? 3위는 길가 의외로 위험해요. 맞아. 이게 땡볕이거든. 네. 네. 그래서 여기 그늘막도 설치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맞아요. 픽픽 쓰러지는 사람 많아요. 이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날씨가 가장 위험하죠. 덥고 습한 날씨에 네. 무작정 뭐 건강 생각한다, 운동한다 하고 걷다가는 좀 이렇게 낭패 보시기가 쉬우신데요. 특히 공원이나 풀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아스팔트 도로, 지열이 굉장히 많거나 뜨거워요. 차가 같이 다니는 곳은 그늘막 같은 거 설치돼 있으니까 그늘 잘 이용해서 다니셔야지 큰일 하실 수 있어요. 네. 예전에는 네. 길가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네. 너무 더우면 은행 보이면 들어가. 요즘도 그래요? 그 은행이 시원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 무인 기계 있는 거 있잖아요. 은행 그 현금 인출. 네, 360월 인출 24시간 인출기. 거기 들어가면 ATM. 시원해요. 그러니까 좀 나만의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세요. 네. 큰 마트도 괜찮아요. 아, 마트 괜찮아. 아이, 그럼요. 그럼. 요즘엔 눈치 안 주더라고요. 집에. 오히려 집이라고요? 아. 이거는 의외인데? 집이 좀 의외시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같은 경우도 제대로 환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온도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어르신분들만 계신다거나 내지는 너무 어린아이들만 있을 경우에 이런 식의 이제 환기나 여러 가지 온도 조절에 대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은 이게 더 덥더라고요, 이게. 네. 우리 집. 요즘에. 아니, 근데 요즘 아파트는 또 잘 돼 있어서 괜찮아요. 옛날 아파트라고 예, 했구나. 예. 이게 네. 내리쬐고 또 이게 창문으로 그래. 엄청나게 창이 뜨거워요. 넓었을 때. 그리고 집에 네.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이렇게 못 틀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즘 뭐라 그러지?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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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세요. 시원해요. 계속 나갈게요. 어떤 데는 이렇게 차도 줘. 그래서 어디 보내시네요. 그리고 내가 한 4,000원 있으면 카페에 가서 그것도 이렇게 괜찮아요. 그렇죠. 자꾸 집에 안 계시냐고. 하네요. 은행 갔다가, 마트 갔다가, 참, 주민센터 갔다가, 참. 1위. 실외 작업장. 그렇죠. 위험하죠. 위험해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1위를 차지했던 실외 작업장 같은 경우는 그 온열 질환 환자 수가 1,274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2위를 차지했던 집은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예. 624명 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3위인 길가는 비슷하게 한 606명 정도 수준에 있었고요. 4위 논밭이 506명, 그리고 실내 작업장이 273명이었습니다. 6위는 어떤 거 차지했는지 아세요? 6위요? 6위는 뭐 6위는 저희가 안 가져왔죠. 여기는 어딘가? 뒷면에 있나?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그래. 곳들이에요. 특히 뭐 교장 선생님 훈시 말씀 들을 때 애들이 또 그러니까 하면은 저기 4반에 갔다 한번 픽 쓰러지고 그랬었어요. 양호실로 가고. 7, 8월 달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아무리 공원이라고 해도 야외 활동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주로는 실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긴 하지만 네. 집이나 실내
작업장 같은 실내 공간들, 밀폐되어 있고 고온인 공간들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가나 해변 많이 놀러 가시죠. 물이 있는데? 네. 여기서도 온열 질환자가 무려 64명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의외네요. 시원하려고 가는 곳이고 말씀해준 것처럼 물속에 있으면 더위를 잘 안 타는데. 그런 분들은 물 속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아. 네. 수한텐만 하시나? 모래찜질만 하거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물 밖에만 있어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물 속에 있어도 비슷하기는 그래요? 하고요. 물에 있는데? 아무래도 물에 우리가 몸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에 들어간다고 해도 요즘 같은 7, 8월 이렇게 무더울 때는 수온 자체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피 사오고 휴가 왔다고 되게 신나는 마음으로 계속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 햇빛에 장기간 노출이 되다 보면 결국은 온열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달도 중요한데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내지는 중간중간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성인 같은 경우는 피곤하거나 어지러우면 들어가서 쉬는데 어린아이들 네. 본인이 힘들고 뭐 어지럽고 해도 말 잘 안 하고 그냥 맞아. 계속 놀다가 죽을 때까지 놀아요. 아주. 그러다 아주 구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고. 이런 경우에 네. 큰일 반드시 나요, 큰일 나. 보호자들이 그늘진 곳으로 옮겨서 옮겨서. 아이들 물 충분히 주시고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깥뿐이 아니고 그죠? 안에서도 그렇다고 그랬죠. 실내에서도. 네. 이제 가장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실내인 것 같아요. 무조건 더우면 실내로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실험을 좀 네. 준비를 했거든요. 네. 우리 냉방, 그러니까 이게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여기? 같아요. 이 네네. 상자들을 네. 하나 같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밀폐만 되어 있는 실내 공간인 실내 거죠. 공간. 두 번째는 조금 물기 보이실 거예요. 네. 습도도 높으면서 밀폐가 되어 있는 공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잘 위에가 뚫려 있죠. 환기가 잘 되어 있는 실내 공간인 거거든요.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상추인가요? 상추인가? 네, 이게 사람을 넣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상추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 네네네. 사실 같은 시기에 딴 상추 세 가지가 어떤 상태인지 비교해 보시면 아, 내 몸이 어떻게 느끼겠구나를 좀 아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첫 번째를 좀 볼게요. 첫 번째 밀폐되어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 해서 보면 온도 같은 경우는 20.3도이고요. 네네. 습도는 86%. 네, 습도가 86%로 네. 약간은 좀 습한 편이기는 하죠. 네. 보면 이게 이제 평상시에 있는 이제 집 안에서나 내지는 실내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지하 실내 공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추 상태가 썩 좋지는 않죠.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해 보여요. 네. 네. 네, 보기에도. 일단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습하면서도 밀폐되어 있는 공간을 좀 볼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온도는 20.2도인데요. 네네. 습도가 훨씬 더 올라가서 99%. 지금 가장 습해 있는 상태예요. 상추 상태가 혹시 보이시나요? 아유, 그냥 뭐. 쑥 늘어졌네. 그럼. 완전히 정신 못 늘어졌죠. 차렸네. 아유. 저희가 열을 직접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온도는 크게 비교가 안 되긴 하는데 사실은 습도가 높으면 온도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네. 되고요. 또 이렇게 체감상 느꼈을 때도 훨씬 더 많이 지치고 수분을 더 뺏기게 되는 뿌였네, 상태이죠. 또. 우리나라 여름 온도가 고온 다습이잖아요. 고온 다습. 그래서 좀 힘들어요. 네. 사실 고온이라고 해도 습도가 낮으면 그늘진 곳으로만 네. 가면은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은데 밤 날씨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좀 습한 경우에는 온도도 더 높고 네. 느끼기 뿌옇잖아요, 체감도 지금. 네, 더 좀 힘든 이게 사람이라 생각하면 아주 끔찍하네요. 거의 쓰러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추라서 고맙네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네네. 뚜껑이 열려져 있는 상태를 보면요. 네네. 온도도 20.2도 그리고 네. 습도도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57%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아무래도 환기가 잘 되어 있으니까 습도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다른 앞에 있는 두 밀폐된 상자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편이죠. 상추 상태도 보면 가장 좀 싱싱한 상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내에 있다고 무조건 내가 실내에 있으니까 더위를 피했어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공기를 좀 순환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폭염주의보 같은 거 내리면 밖에 공기가 뜨겁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문을 닫아놓고 환기를 시키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실험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여름철 또 냉방을 틀어놨을 때도 주기적인 환기는 꼭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추 보관하는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 상추를 넣은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고온 다습한 게 상추가 제일 싱싱해 보여서. 습하니까 싱싱해 보일 수 습하니까.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풀이 좀 있다. 죽어 있잖아요. 자,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일사병, 열사병 관련해서 상추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고요. 네. 일사병, 열사병에 대해서 어떻게 발병하는지 쉽게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일사병에서 이제 발전을 하면 또 열사병이 되고 네. 또 열사병은
또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가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열사병의 경우는 이제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인해서 열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이제 열이 발산이 돼야 되는데 땀이 나지 않으니까 체온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구토도 일어나고 의식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피부를 통해서 열 조절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네네, 제가 한번 이동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준비가 돼 있네요. 네네. 네. 일단 오른팔을 제가 해볼 텐데 오른손에 이렇게 장갑 한번 껴보실게요. 장갑을 끼고 벌써 요리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손을 통해서도 열이 발산되니까 열을 발산 방지시키고 그래 이거 오래 끼고 있으면 이게 답답하고 이 땀이 나죠. 네, 팔뚝 부분을 제가 랩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땀의 증발을 막는 효과를 내기 여름에 위해서 답답하죠. 아유 왜 이거 마사지 할 때 이렇게도 하던데. 글쎄요. 살 뺄 때 이렇게. 살 뺄 때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분만 일단 유지를 시켜놓겠습니다. 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운동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답하겠는데. 포장을 잘하셨는데요. 아니 근데 1분 기다려야 된다니까. 아까 뭐 저 음주에 대한 얘기 민 선생님이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한여름에 네. 더울 때 시원한 생맥주 한 잔은 기가 막히거든요. 그쵸, 네. 오아시스지. 그쵸. 그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맥주 한 잔 시원한 거. 네, 얼음으로 된 거. 저도 좋습니다. 그 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애주가들이 이제 특히 온열병, 예. 특히 이제 열사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여름에 덥다고 이제 맥주들 많이 드시는데 네. 네. 시원하다고 해서 너무 이제 자주 드시게 되면 열사병을 유발하는 이제 지름길이 됩니다.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알코올성 음료, 이제 술과 이제 카페인 음료, 이제 녹차나 커피들을 냉커피 또. 냉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이나 이제 카페인들은 체온을 상승시키는 작용이 하고 이뇨 작용이 있어서 결국은 수분 보충이 아니라 탈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정도로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계속 드시게 되면 취하게 되는데 취할 상태에서는 자신의 자각 증상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예. 주위에서 이 사람이 취했나? 열사병인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취해 있을 때의 상태랑 열사병의 상태의 증상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취하게 되면 의식도 몽롱해지고 비틀비틀거리는데 이 친구가 열사병인지 취했는지 그래서 응급처치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입에서 술 냄새가 나니까. 집에 가서 그러게 나 술 먹은 거 아니야 열사병이야 이래도 안 되잖아요. 1분 되지 않아요? 네네. 자, 그럼 볼까요? 제가 불러볼게요. 혼자 하시기 불편하실 수 있어서. 예, 제가 해볼게요. 예. 랩으로 감쌌다가 1분 지났죠? 증상 느낌이 어떠세요? 벌써부터 시원한데요? 시원해요? 여기 환하게 그냥 시원한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땀이 이게 답답한 게 없어져서 더 이게 시원한 건가? 이제 김병식 씨가 이제 방금 이렇게 오픈을 하자마자 시원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이제 피부를 통해서 땀이 이제 증발이 되는데 이거를 불감 증설, 어렵죠 불감 증설. 쉬운 말로는 뭐 불감 증발. 불감 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피부에서 땀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작용을 말하는 건데요. 랩에 씌우지 않았을 때는 이제 자신이 이제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수분이 달아나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인데요.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당 부위가 이제 답답하거나 시원함도 못 느끼다가 랩을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에서는 피부로부터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니까 좀 답답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랩을 오픈하자마자 갑자기 시원해지는 것은 땀은 났는데 발산되지 못하고 있는 땀이 바로 증발을 하게 되면서 시원함을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나도 뭐 한번 해볼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요즘 집에서 선풍기 쓰시잖아요. 네. 선풍기 앞에 서시기만 해도 이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시원하잖아요, 선풍기 앞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에어컨 바람과 선풍기 바람의 가장 큰 차이는 둘 다 바람이지만 에어컨 바람은 온도가 낮은 바람이고 선풍기 바람은 실내 온도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선풍기 바람이 나의 피부에서 이렇게 나고 있는 땀, 수분을 증발시키는 걸 증발시켜줘서.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체온을 빼앗아 달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바람을 쐬서 시원한 게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계속 켜놓고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열사병의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네.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사병은 이제 발한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체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40도까지 육박을 하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의식에도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증상들은 좀 이렇게 흔하게도 또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어린아이들이 이제 심한 감기에 걸려서 땀이 나지 않는데 열은 계속 오르는 거죠. 체온계로 재보니까 40도. 그런데 애가 갑자기 의식이 약간 몽롱해지는 것 같고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들은 이제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지만 집에 해열제가 있는 경우에 해열제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땀이 쭉 나면서 열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기전들이 이제 열사병과 아주 이렇게 비근한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열사병이 생겼을 때 바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좀 가르쳐 주세요. 앞에 한번 준비한 게 있으니까 직접 나가서 네네.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지금 뭐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일사병 응급처치에 대한 상식들이 있는데 네. 일부는 맞기도 하고 또 일부는 다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네. 있어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열사병 때문에 그러니까 땡볕에 있다가 사람이 딱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달려가서 달려가서 어떻게 깨워야죠.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려고 하죠. 너 왜 그래? 네, 왜 그래? 대부분 그냥 일반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자리에서 이동을 시키지 않고 바로 응급조치를 하는 게 맞는데요. 응급조치. 네, 온열 질환 환자다라는 게 의심이 되면 네. 땡볕에서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옮겨야 일단 되는군요. 그늘진 곳으로 서늘한 곳으로 옮긴 후에 네. 제일 먼저 할 일은 똑같죠. 네. 반드시 119에 신고를 먼저 하시고요. 왜냐하면 전문 의료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서늘한 곳에 옮겨서 119에 신고를 하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19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분이라고 할게요. 이 환자분처럼 환자분이. 옷을 좀 답답하게 입고 있는 경우에는 네네. 옷을 아예 벗기시거나 풀어주고. 내지는 목이나 허리띠 같은 좀 죄이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쭉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몸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피부를 통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체온이 잘 증발이 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물을 갖고 계신 물을 좀 네네. 뿌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물을 갖다가 먹이는 게 아니라 이제 뿌려야 됩니까? 예, 이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먹이시면 큰일 나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뿌려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이제 온도도 중요해요. 체온보다 살짝 낮은 미적지근한 물로 뿌려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살짝 이렇게 툭툭 튕기듯이 내지는 뭐 스프레이가 있으면 그런 걸로 뿌리셔도 되죠. 쭉쭉쭉 이렇게 뿌려주시는데 네네. 이때 또 빨리 온도를 낮추겠다고 들이붓는다거나 내지는 이렇게 쏟아버리시면 안 되고요. 네, 천천히 이런 식으로 쭉쭉 해주시고 이때 또 하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원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주변에 선풍기나 부채가 있다면 같이 붙여줘요? 붙여주게 되면 예, 아무래도 증발이 되고 기화가 되면서 네. 체온을 조금 더 빨리 낮춰줄 수가 있겠죠. 안 일어나는데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됐을 때 네. 일단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온도를 물을 뿌려가지고 낮춘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물 생각하시기가 쉽죠? 그냥 일반 수돗물. 수돗물로 뿌리는 것 정도, 네, 내지는 생수.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물. 아니면 얼음물을 쓰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시원한 물이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저 또 하나가 약간 일반 상식이라고 할까 병원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네. 얼음물에 얼음물. 집어넣어버리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 게요. 갑자기 차가운 물에 너무 차가운 물에 갑자기 딱 피부가 닿게 되면 피부 혈관이 먼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아까 피부를 통해서 열이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피부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심부 체온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피부 쪽 온도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부 장기의 손상은 그대로 있고 열은 나가지 않게 되고 또는 체온에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도 안에 있는 장기들이 굉장히 놀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나 충분히 의료진이 있는 상황이라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정집에서 얼음물을 끼얹는다거나 얼음물에 담그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냥 물 뿌리고 이렇게 부채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런 하시는 식으로 게 이렇게. 가장 안전한 예.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아까 잠깐 해열제 얘기도 하셨는데요. 해열제. 그래. 해열제 같은 거 먹이면 열이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열제를 먹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사실 환자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마네킹 같이 의식이 좀 없는 상태에서 해열제를 먹이려고 하면 그냥 먹을 수 없죠. 해열제 네. 자체가 액체로 돼 있어서 액체를 마시게 한다거나 아니면 물과 함께 알약을 먹게 되거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를 이렇게 잘못 삼키게 되면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흡인성 폐렴을 유발을 하고 호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의식이 몽롱하다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섣불리 해열제를 먹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얘기를 네. 알아봤고요. 자, 이제 됐고.
아,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네, 저 물을 던질 때도 미온 정도여야지. 네. 이게 너무 차가운 물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살짝 네. 뿌려준다는 게 또 핵심이었어요. 또 하나는 수건으로 좀 닦아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다음에 부채질 해주고. 부채질. 네, 근데 수건으로 닦을 때 전신을 다 닦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제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분 위주로 쭉 닦아주기만 예. 해도 온도가 훨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런데 의식을 좀 찾았을 때는 예전에 사막에 한번 갔었는데 열사병, 일사병 걸린 사람들한테는 소금을 먹이던데 소금 먹이는 건 괜찮아요? 예, 또 사실 그것도 일사병, 열사병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네네네. 바로 열사병이 온 경우에는 땀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전해질 보충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전에 활동을 하면서 땀을 계속 많이 흘렸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수분도 부족하고 얘기하신 대로 전해질도 부족하거든요. 그때는 약간의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저 혹서기 훈련 그 군대에서 그러니까 소금 그걸 저 왜 정제 소금 이렇게 동그란 거 그거 땀을 두 많이 알씩인가 흘릴 때. 나눠줬어요. 뭐 수통에다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맞아요. 옛날 생각은 안 해. 자, 이제 예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응급조치까지 해봤으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더위를 피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하루 중에 낮 12시부터 한 오후 3시 정도까지가 가장 뜨겁고 햇볕이 셀 때거든요. 네. 이때는 너무 과격한 야외 활동이나 내지는 실외 작업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양산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양산 색깔이 검은색인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옷은 반면에 검은색. 흰색일 때가 좀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옷을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것보다는 좀 헐렁하게 입어줘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바람이 좀 잘 통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여름철에는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도 실내 활동을 할 때는 15분에 한 번 정도씩 의식적으로 좀 물을 마셔주는 게 좋겠고 현기증을 느낀다면 바로 시원한 실내로 이동을 하셔서 좀 충분히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철에는 특히 아까 얘기해 주신 술이나 카페인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덥다고. 일반적인 물을 드셔야지 알코올이 들어가 있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체온을 더 높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양산은 왜 검은색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햇볕을 흡수하는 것과 튕겨내는 것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양산을 흰색을 흰색. 많이 쓰시게 네네. 되는데요. 밝은색. 예, 그러면은 이제 빛들이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튕겨져 나가면서 오히려 내 주변으로 열이 발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산 자체가 이걸 가둬주고 있는 상태가 더 좋고요. 옷 같은 경우는 나한테 흡수되지 않도록 흰색에 흰색 밝은 반사되게.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양산 많이 썼는데 요즘 네. 양산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썼을 때 안 썼을 썬바이저 때 온도 쓰죠, 차이가 썬바이저. 정말 많이 나요. 네. 자, 이렇게 예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한동아의 홈 트레이닝으로 예방 체조 또 네. 알아봐야죠. 네네. 홈트. 오늘은 이제 일사병, 열사병 환경은 더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신체적으로 열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열기를 아래로 내려주고 열사병을 예방하는 1분 한동아의 열사병 예방 체조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아의 홈 트레이닝 한트 갑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모여 드신다는 분들이 많던데. 아유, 왜냐하면 1분 만에 모든 걸 다 해결하기 때문에 간편하기도 하고 또 손쉽게 따라하기 쉬워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불 많이 나고 있죠. 일사병과 열사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물입니다. 물을 자주 드셔야 되는데 물은 이제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자신의 체격에 맞게 드시면 되는데요. 이제 키가 큰 사람, 등치가 큰 사람들은 좀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왜소한 분들은 좀 조금만 드시고 용량에 체격에 맞게. 따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워지면 열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가죠. 아까 이제 중추신경계 문제라 그랬는데 중추신경계 뇌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데미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머리니까 머리 부위에 정수리에 보면 백회열이 있습니다. 백회열을 자극해 주는 거고 네, 손가락을 여기? 모아서 톡톡톡톡. 그다음에 심장의 화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 생기죠. 전중열, 어우, 답답해. 정중, 그렇죠. 요런 손가락을 모아서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톡톡톡톡. 그다음에 몸이 나른해집니다. 네네. 그럴 때는 힘들 때? 노곤해질 때는 손바닥 정중앙에 노공혈.
톡톡톡톡톡톡 가볍게 톡톡톡톡. 아, 피로 회복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말초 순환을 촉진시키죠.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래서 열을 발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내보내는 효과. 네. 그리고 또 이제 증상이 또 심해지면 머리가 이제 몽롱해지고 정신이 아찔해지는 증상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손가락 끝은 응급혈입니다. 응급혈. 이 손가락 혈을 자극해줘야 되는데 십선혈이라는 곳이 있어요. 십선혈 박수. 박수. 아, 요렇게. 이렇게만 해도 정신이 바짝 들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딪히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손톱 기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고요. 네. 그래서 손끝 이렇게 부딪혀주면 됩니다. 이거를 모두 이어서 네. 1분 온열병 예방 제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 주실까요? 자, 이게 신기한 게 이 시간마다 스태프들이 다 따라하는 게 재밌어요. 물. 자, 물 마시기. 너무 많이 드세요. 조금씩 자주.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덥다. 물 마시자. 물을 또 씹어 먹는 게 몇 회에 걸쳐서 마시는 거예요? 자, 백태열. 머리에 화기를 내려주고, 심장에 화기를 내려주는 전중혈. 전중혈. 노곤할 때는 노공혈. 네, 손바닥. 가볍게. 자, 반대쪽도. 네. 자, 이렇게. 자, 스트레칭. 말초 순환을 촉진시켜서 열을 발산시키는 거죠. 내보내줘요. 네. 자, 머리가 몽롱할 때는 십선열 박수. 자, 이렇게. 가볍게. 십선열. 네, 천천히.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면서 머리가 깨입니다. 자, 해볼까요? 백태열, 전중혈, 네. 톡톡톡, 노공혈. 공열. 필요하 가라. 가라. 노고나 사라져라. 스트레칭. 자, 발산해주고요. 네. 머리를 깨이는 십선열. 네, 박수, 십선열 박수. 네. 요렇게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쑥 내려갔네요. 아유. 간단하게. 정신 열을 진짜 내렸습니다. 맑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네. 이렇게 맑은 빛깔 고와라 이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네. 예뻐요. 딱 보시니까 알겠죠. 무슨 차인지. 이거 오미자구나. 오미자. 오미자. 예. 이제 몸을 시원하게 하고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차로 제가 오늘 오미자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마시면 침이 싹 고여요. 아우. 맛이 어떠세요? 아니시네요. 그렇죠. 아주 쉬어요. 실수로 정신이 이게 좋은 맑아져요. 건가요? 이걸 안 시다 그러면 오미자가. 아우. 오미자는 이제 보통 이제 5가지 맛이 오미자 난다고 해서 식초인데, 오미자라고 하는데 그중에 신맛이 가장 강합니다. 근데 신맛을 나 오미자 신맛 때문에 싫어 그러면 오미자가 서운해해요. 왜냐하면 이 신맛들은 대부분 이제 유기산이기 때문에 갈증을 해소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온을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미자차를 잘 드시면 좋은데요. 더울수록 이렇게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갈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미자차가 좋은데 네. 오미자는 원래 이제 호흡기 질환, 만성기침, 천식에 굉장히 이제 다용하는 이제 차였는데요.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이 없을 때 우리 조상들은 생맥산이라는 네. 처방을 음료로 많이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생맥산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약재가 바로 오미자니까. 자, 잘 어떻게 만드는지 즐겨보시기 한번 보면서 설명 듣죠.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입구가 큰 빈병, 그다음에 물 1리터, 또 말린 오미자 50g을 준비해서 이 오미자를 부직포에 모두 넣습니다. 다른 차들은 대부분 끓이는데요. 이거는 그냥 물만 부어놓으면 유기산이 모두 우러납니다. 이것을 하룻밤 정도 아니면 길게는 만 하루 동안 지금 물만 넣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우러나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하루면 유기산이 모두 빠져나와서 오미자차가 완성됩니다. 네. 요거 꿀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렇죠. 지금 쉬어서 그런데. 그렇죠. 꿀을 넣어야 되겠어요. 아니 뭐래도 넣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요리 한번 가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난 이 시간만 기다리네요. 아, 그래요? 아유, 아유. 보온의 밥상. 네. 오늘이요, 사실은 염소의 뿔도 녹아내린다는 대서예요. 대서. 네, 그래서 어. 폭염이 굉장히 네. 아주 짙어지는 그런 네. 시기인데요. 일사병, 열사병 없는 아주 시원한 여름 반찬과 여름 밥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기대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깻잎 생김치예요. 깻잎 생김치. 네. 김치요? 깻잎 장아찌도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깻잎 가지고 대부분 쪄 드시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장아찌를 만들거나 네. 뭐 맞아요. 이렇게만 드시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 깻잎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향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좋아서 우리가 고기 쌈 먹을 때 맞아요. 또는 요거 착착착 채 썰어서 냉채 넣을 때 요런 데 많이 하거든요. 많이 넣죠. 그렇죠. 김밥에도 넣고 지금 네. 떡볶이도 넣고 그렇죠. 많이 넣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깻잎을 이게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얘를 주연으로 등극을 시키려고 네. 해요. 오늘 무대 이후로 얘는 이제 주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깻잎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해서 비벼가면서 씻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왔죠. 근데 대부분 깻잎을 씻을 때는 이 뒷편을 잘 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요? 깻잎은 이 뒤쪽에 골이 있죠. 까슬까슬하죠. 이 골에 아무래도 이물질이 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깨끗하게 안 씻으면 네. 입안에서 왜 어머님들이 지분지분거린다 이러시잖아요. 이물질이 좀 남을 수가 있으니까 요걸 깨끗하게 씻는데 마지막 헹굼물에 요거 하나 넣으시면 좋습니다. 바로 식초에다가 헹궈내시면 말끔하게 이제 살균도 되는데요. 요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하나 있는데 간편한 방법 좀 뭐 쓸까요? 식초 말고도 좀 넣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이거 제가 잘 쓰는 건데요. 네네. 바로 녹차 티백 우려가지고요. 어. 그 물에다가 어. 요 그 깨끗하게 씻은 깻잎 한번 헹궈서 바로 건지시면 돼요. 그러면 녹차 아주 티백이요? 네, 녹차 티백. 그러면 농약 성분이 혹시라도 있을 농약 성분도 말끔하게 없어지고요. 그래요? 이물질도 없어지거든요. 이 깻잎 생김치는 양념이 다예요. 양념. 양념만 하면 되거든요. 양념을 양념이 먼저 중요하군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깻잎은 사실은 이게 절이지 않고 바로 하는 거라 양념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양념에 여기 물이 들어가요. 물을 한 10스푼 정도 넣으세요. 그다음에 물의 반만 간장을 넣으세요. 네. 이거 무슨 간장이에요?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네. 김치니까. 네, 그다음에 또 물의 반 5큰술 정도 멸치 액젓 넣고요. 멸치 액젓. 네. 아,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멸치 액젓이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좀 단맛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매실청도 한 5스푼 매실청. 정도 넣으세요. 항상 매실청을 자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매실청이 참 저는 좋아요. 뭐 아주 매실청 아주 주로 잘 쓰고 있어요. 좋아요. 여기에다가 다진 파 약간 넣고요. 다진 파.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그다음에 이게 생김치는 바로 이렇게 익히지 않고 바로 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단맛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네. 이따가 올리고당 또는 물엿을 이렇게 좀 준비했어요. 요거 안 올리고당. 넣으셔도 괜찮은데 네. 이제 또 젊으신 분들은 또 요거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전 좋아하죠. 약간 당만 있어야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여기에다가 이 지금 깻잎을 훨씬 더 맛있게 해주는 채소들이 있어요. 바로 부추예요. 부추 한 1cm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부추는 또 열 내려주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붉은 고추예요. 요거 넣으면은 아무래도 향도 좋고 색감도 이뻐서 잘 쓰게 되죠. 그다음에 요거는 풋고추거든요. 풋고추. 그다음에 이 경식씨 때문에 준비했는데. 청양고추. 네. 아유, 이게 깔끔하죠, 여름에 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생김치니까 깨가 조금 씹히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소금도 이렇게 넣고요. 맛과 그리고 또 이 식감까지 또 생각을 하시네요. 요거 한번 네. 경식 씨가 맛을 한번 보실래요? 아, 이건 뭐 숙성이고 뭐 필요 없이 바로 맛보면 됩니까? 그렇죠. 네. 여기다가만 밥 비벼 먹어도 되겠어. 아유. 어때요? 아, 아까는 별로였던 이 멸치 액젓이 네. 이 어우러져서 네, 굉장히 향이 쫙 올라오죠. 맛있네요. 간은 어때요? 감칠맛도 있네요. 간도 딱 좋아요, 아주 지금. 딱 좋죠. 네. 그러면 소금 안 넣으셔도 되고요. 안 넣어도 돼요. 딱 좋아요. 만약에 멸치 액젓 나는 때문에. 요거 한 일주일 동안 반찬으로 먹고 싶어 하실 경우에는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넓은 쟁반 같은 곳에다가 요 깻잎 이렇게 깔아요. 한 2개 정도씩 이렇게 깔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발라요. 저기 다 바르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발라야 돼요. 좀 발라주실래요? 네네네. 자, 이렇게 바르면 요게 익히지 않고 바로바로 먹는 거라 네. 좀 짤 것 같아 하나도 안 짜요. 이 양념장이 하나도 안 짜게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딱 요 적당해요. 양념장 가지고 이게 맞는 김치 양념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김치 양념장이냐면 우리 왜 요새 상추, 그다음에 오이, 참나물 이런 거 겉절이로 많이 쓰시죠. 그다음에 케일도 요새는 김치 많이 잡수세요. 케일. 네, 케일도.
그다음에 요새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김치 시원하게 좋아요. 많이 쓰시죠?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버무리면 김치 양념장으로 아주 충분한데요. 네네. 우리가 양배추라든지 오이 이런 것들은 살짝 절여서 하시는 게 좋고요, 양념을. 네. 만약에 깻잎, 상추, 뭐 양상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절이지 않고 바로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바르면 경식 씨 나중에까지 이걸 못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발라주시면 돼요. 짜질 수도 있고. 네, 그럼요. 자, 이렇게. 아니 오늘 다 해갖고 가져가야 되겠다. 아니 나는 저 장 자체를 네. 왜 갓한 밥에 버터 살짝 넣어가지고 저거 이렇게 비벼서 그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그래서 맛있을 것 제가 좀 전에 미리 이렇게 좀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해서 밀폐용기에 담아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네. 잡수시면 훨씬 더 뭐랄까요? 요 싱싱한 맛을 살아있고 그다음에 양념장이 이게 삭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금방 한 밥에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네. 제가 오늘 특별히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에는 사실은 어머님들이 더우니까 찬밥 많이 찾으시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남아요 또. 네, 옛날부터 요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미리 여름밥이에요. 네. 그냥 흰밥이 이렇게 아니네요. 대나무에다가 여름밥 이렇게 시원하게 담으면 요게 바로 여름밥이거든요. 좋다. 근데 이 여름밥은 우리가 고슬고슬하게 왜 찬밥은 떡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여름밥은 떡지지 않은 곡류로 만들었어요. 바로 보리, 수수, 그다음에 차조, 몸에 있는 열을 조금 내려주는 그런 여름밥이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제가 시원하게 요 깻잎 생김치를 같이 드시게 할 거예요. 야 기대되네요. 아주 맛있겠죠? 네. 네. 저런 밥은 정말 흔치 않아요. 맞아요. 이 여름밥은요, 사실은 저희 할머니가 여름만 되면 나는 여름밥 먹을랜다 그러시면서 꼭 이렇게 여름밥을 만들어 잡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든든하면서도 소화도 잘 되고 여름 반찬들에 아주 잘 어울리는 궁합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바로 먹으면 되는 거고. 네. 깻잎은 정말 그 여름에 효능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깻잎은 이제 향이 좋은 대표적인 이제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고 항균 작용도 있어서 여름철 배탈 설사에도 이제 깻잎이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깻잎은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네. 로즈마린산과 가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무더운 여름철에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아지면 불쾌 지수가 높아지고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깻잎을 많이 즐겨 드시게 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또 스트레스도 좀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네. 머리도 맑아지는 효과가 있기 예. 때문에 자주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저 향을 좋아하는데 외국인들은 또 저 향이 힘들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향이 좋아서 먹는 건데. 글쎄 말이에요. 향 때문에 먹는 예. 부추는 어때요? 이제 부추는 이제 황화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맛이 마치 이제 마늘이나 이제 파와 비슷하잖아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이제 식재료가 되겠는데요. 아까 경식 씨께서 부추는 열을 내려주잖아요. 여기에는 약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부추는 굉장히 성질이 따뜻한 식품이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자, 경식 씨가 이제 저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맞는데 열을 내려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추는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열사병은 뭐예요? 열이 위로 상승만 하잖아요. 그래서 부추를 드시게 되면 열 조절, 열대사, 위쪽에 있는 열을 아래로 내려서 아래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위는 상대적으로 또 시원해지는 내려가니까.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추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또 냉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속이 냉해질 때 또 부추를 드시게 되면 속도 편해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구나. 자 이번에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예. 가지가지 한다는 단어가 많은데요. 사실은 여름 채소 중에서 저는 이 가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식감 때문에 나는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컹하고 이상한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가지가 물컹이지 않고, 가지가 요런 식감도 있구나 하고 느끼시게, 요것도 또 예전에 저희 할머님이 집에서 많이 여름에 해 드셨던 반찬이에요. 바로 그래요? 가지 사발찜이에요. 가지 사발찜. 예, 예전에는 사발에다가 네네네. 가지 놓고 밥 위에다가 올려서 쪘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어머님들이 대부분 밥은 전기 밥솥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찜기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좀 잘라요. 끝에 머리 좀 자르고. 잘라서 이렇게 반을 이렇게 가르세요. 네. 자, 하나 더 썰을까요? 네. 자, 이렇게 잘라요. 그다음에
갈라요. 반으로 자, 가르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 썰어 놓은 가지를 어디다가 헹구면 가장 좋을까요? 소금물. 어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번에도 보니까 이제 항상 이거 헹구거나 뭐 저기 할 때는 네. 식초 아니면 소금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식초는 아까 살균의 살균의 의미였잖아요. 의미가 지금 있고. 소금은 어. 잘 찜이 되라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찜이 되라고 소금물을 해요. 아우 이제 경식 씨 경지에 오르셨어. 아, 이제 수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이 팔팔 오르는 찜기에 대부분 어머님들이요,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가지를 쪘는데 왜 이렇게 누래지고 가지가 속까지 안 익었어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이유는 가지를 찔 때 항상 요 보라색 요 껍질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쪄야 돼요. 아, 아래로. 왜냐하면 그래야 가지의 단맛이 위로 쫙 올라와서 아래로 빠져나가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얘를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아, 빠져나가네. 네, 단맛이 물로 다 흐르잖아요. 그래,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깝지. 해서 한 5분 정도만 찌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가지를 찔 때는 굉장히 팔팔팔 끓는 물에다가 가지를 넣어야 찜을 해야 이 가지가 속까지 완벽하게 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좀 닫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5분간만 5분. 찌면 돼요. 왜냐하면 가지가 5분이 넘어가서 한 7분 됐다 그러면 늘어져요. 네. 그래서 물컹물컹하고 물컹물컹. 맛이 없고 씹히는 식감이 없으니까 딱 5분만 찌면 돼요. 네. 5분 시간 재주세요. 네, 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하면 되는데, 양념은 뭐 아주 간단해요. 어머님들 집에서 많이 하시는 파마늘, 간장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일반 간장이에요. 간장. 진간장. 진간장. 진간장의 반을 국간장으로 하세요. 진간장의 네, 반을 왜냐하면 국간장. 진간장을 한 큰술 했다 그러면 국간장은 국간장은 2분의 1 큰술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만? 섞는 이유는 진간장만 하면은 짠맛이 도드라지는데 국간장을 하면 감칠맛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훨씬 더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그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파, 그리고 마늘, 그다음에 참기름 넣어야 맛있잖아요. 참기름. 여기는 이제 참기름 들어가는군요. 그다음에 깨소금. 깨소금. 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깨소금을 조금 많이 넣었어요. 네, 제가 고소하라고. 일부러 좀 고소하라고 많이 넣었어요. 자, 제일 재밌는 거는 그 국간장, 네. 진간장 하나에다가 국간장 반. 예,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나물 무치실 때 국간장으로만 하시거나 그러니까. 또는 진간장으로만 그러니까요. 하는데 요거를 살짝 섞어주잖아요. 그러면 밸런스도 맞을 뿐만 아니라 그게 팁이네. 감칠맛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 그리고 보통 이제 여름철 나물들, 그러니까 가지, 애호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양념해서 무칠 때는 감칠맛을 조금 넣어주어야 훨씬 더 단맛이 나고요. 그다음에 여름 채소들이 금방 상하거든요. 네네. 근데 국간장을 넣게 되면 발효의 정도 때문에 조금 덜 상해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국간장을 좀 섞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양념장을 다 만들었어요. 양념장을 다 만들었으면 이 그다음에? 양념장 그냥 옆에다 놓으시고 요거 지금 찜기 되는 거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3분 남았습니다. 네, 3분 남았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네네네. 이 생방송의 묘미가 바로.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3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네네네. 제가 이렇게 미리 해왔어요. 그러니까 참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렇게 찜기를 쪘는데 어머님들이 뜨거우니까 찬물에 얼른 헹구세요. 그러면 가지가 또 물이 다 나가요, 단물이. 그래서 맛이 없어요. 안 돼. 그래서 네. 이렇게 찐 가지는 그대로 꺼내서 살짝 한번 식힌 다음에 젓가락을 이용해서 쭉쭉 찢어주시면 되는데 네. 또 이렇게 쭉쭉 찢어주고 나면은 어머님들이 또 하시는 거 있어요. 또 짜요. 네, 근데 짜면 안 돼요. 네. 그쵸. 좋은 단물이 물, 또 다 단물이 또 다 나오거든요. 빠지니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놓으면 이걸 이렇게 또 국물을 또 짜시거든요. 짜면 안 이게 돼. 바로 맛있는 가지즙이에요. 요거 짜지 말고 바로 무치시면 굉장히 좋은데 저 양념장에다가 바로 제가 그냥 묻혀볼게요. 어우, 그대로 다 넣고 네. 손으로 조물조물 해야 되겠죠. 아이, 그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손맛이잖아요. 네. 제가 집에서는 손으로 하는데 여기 이제 방송이니까 장갑 끼고 이렇게 위생 장갑 끼고. 네, 조물조물 묻혀서 맨 마지막에 제가 소금 하나만 지금 내비뒀어요. 왜냐하면 간이 배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먹을 먹어. 때는 예, 잡숴 보시고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가지 요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식감이 좋아서요. 이거 한번 잡숴 보세요. 예인 씨 먹고 싶죠? 네. 지금 계속 그 향이 나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네요.
그쵸? 이 국수에다 위에 올려도 먹어도 되고 반찬으로 먹어도 되고. 그래도 되고요. 뜨거운 밥에다가 드셔도 좋은데 네. 제가 만든 이 여름밥 여름밥에다가 요거에다 하나 딱 얹어 주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그럼 여름밥 조금 퍼서 좀 네. 드셔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렇게 저 더시는 동안에 우리 레시피 한번 확인하죠. 주말엔 날 찾지 마 새로운 만남 어딜 갈까 휘바람이 절로 나와 한편의 영화처럼 사랑해도 열린 결말은 싫어 그 주인공들처럼 울고 불며 후회하기 싫어 우리 다 약속해 난 친구는 못해 깨끗하게 가끔 참 야속해 사랑 빼면 원래 우린 나면 M.I.M. 내 눈앞에서 M.I.M. 떠나가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네. 가지 요리죠. 깻잎하고. 네. 가지 사발찜. 요즘에 그래도 가지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많이 그럼요. 드시죠. 네. 요새 이 가지 가지고요. 사실은 이 전도 부쳐 드시고요. 오. 튀김도 해서 잡수시는데 사실 저는 가지찜이 가장 맛있어서 네. 가지 사발찜 많이 해 드시는데 요 가지 사발찜 말고요. 요렇게 쪽쪽 찢어서 차돌박이 살짝 데쳐가지고요. 차갑게 헹군 다음에 요거 바로 버무려서 잡수시면 아주 좋은데요. 네. 요 가지찜이요. 네. 얼마나 맛있냐면 고기랑 같이 궁합을 맞추면 훨씬 더 맛있어요. 맞아. 그래서 저 바베큐 할 때 그 옆에다가 맞아요. 가지 가지 구워서 하잖아요. 먹잖아요. 외국에서 맞습니다. 근데 가지가 열사병, 일사병 여기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도움이 되는 채소로 가면 가지인데요. 기운이 가장 서늘한 채소 중에 하나죠. 문헌에 보면 가지는 청열, 해독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네. 열을 시원하게 내려주고 이제 독을 없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에 이제 가지가 이제 더위를 식히는 효과가 있고 가지의 약성이 너무 강해서 또 가지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을 너무 차갑게 해서 설사를 유발하니까 먹는 양을 조절해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가지의 특이한 점으로는 가지는 경련을 억제하는 스코포리틴이나 이제 스코파론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있어서 열사병으로 인한 또 열경련과 같은 증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무더운 여름철 야외 활동을 할 때 가지를 즐겨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세요, 원장님. 네. 왜냐면 앞에 질문을 왜 했냐면 네. 네, 어필하셨어요. 왜요? 먹는데 자꾸 질문하더라. 내가 얹히겠다. 드세요. 네네. 요 여름밤에다가 네. 금방 만든 이 깻잎 생김치 딱 얹어서 잡숫고 가지나물 하나 딱 입에다 넣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여름밥이라는 거 지금 실감하시죠? 네. 뭔지.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몸을 차게 만드는 수수, 차조, 보리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훨씬 더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굉장히 든든하죠. 아니 영양가만 많고 보기만 좋은 것보다 네. 일단 맛있어. 일단 맛있어. 맛있으니까 이거는 뭐 더 칭찬이 없어. 여름에 네. 이거 하나면 그냥 뚝딱인데. 근데 맛은 기본으로 있어야죠. 원조막에 올라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네. 여기다가 여름밥에다가 깻잎 딱 싸서 네. 먹으면서 개똥아 저 수박 좀 가져와라고 내가 그쵸. 기가 수박 하나 잘라서 네. 딱 후식까지 먹으면 아주 안성맞춤인 한 끼 식사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한번 이렇게 여름밥에다가 가지나물, 가지찜, 그다음에 깻잎 생김치 꼭 한번 상에 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간장에다가 국간장 반 넣는 거. 네. 요 팁이 아주 그냥 꿀팁이에요. 네. 깻잎 김치 매력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지가 식감이 저는 그 물컹물컹한 게 싫어서 잘 안 그쵸. 먹거든요. 안 물컹거리죠. 안 물컹거리고 네. 생각보다 약간 아삭아삭 씹히는 그 아삭아삭하죠.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딱 김이 바로 오르고 난 다음에 딱 5분간만 찌셔야 이런 네. 식감이 나오거든요. 가지 식감이. 민 선생님 어떠세요? 너무 열심히 먹고 있어가지고. 너무 열심히 드시네. 저는 원래 가지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제 주변에도 저랑 같이 제가 가지 요리 먹으러 가자고 하면 같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얘기하신 것처럼 물컹물컹하는 식감이나 이런 게 좀 싫다고 하신 분들 많았는데 맛도 맛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식감이 너무 좋아요. 무슨 다른 나물 같은 느낌? 네.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해줄 순 없겠지만 친구들도 참 해주고 싶네요. 제가 보니까
이 여름밥은 꼭 식혀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이제 여름밥이 과거에는 이제 보온 시설이 없어서 맞아요. 잘 쉬는데 네. 이 여름밥은 이제 보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약효도 식혀졌을 때 열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잘 쉬지 않는 효과가 네. 있겠고 지금 이제 궁합을 보니까 깻잎과 가지가 찰떡궁합이에요. 깻잎은 남자라고 치면 가지는 여자에 해당돼서 하나는 따뜻하고 하나는 증상을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이 여름밥과 같이 먹으면 올여름 일사병과 열사병은 네. 헐헐 물러날 것 같습니다. 이게 입안에 뭔가 이렇게 여름에 지치잖아요. 네. 싹 힘 빠졌을 때 군침 싹 돌면서 입맛도 돋아주는 역할을 그게 할 것 같아요. 멸치 액젓 때문에 그래요. 다른 깻잎하고는 다른 그 느낌이 네. 약간 피시 소스 같은 그 느낌이 거기에 싹 올라오는데 거기 아주 감칠맛 그리고 아주 맞아요. 식감을 더 돋우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경식 씨가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잘 키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최고 너무 맛있어. 항상 야, 다 정말 맛 제대로 나네요. 네. 아,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네.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 원장님, 에어컨 온도 좀 올리세요. 감기 걸리셔가지고 오늘. 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보다 폭염 소식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이 뜨겁게 달궈졌던 열기가 식지 못하고 밤사이 동해안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굉장히 후텁지근하시죠. 오늘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답게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 옆쪽에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어제보다 폭염특보 지역이 늘어서 한낮에 서울 32도, 대구 33도, 강릉 34도 등 전국이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오후에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돌풍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새벽 서울 등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 곳곳에 내리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엔 중부를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장맛비가 막바질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또 장마전선이 한 곳에 머물러 지역별로 강수차가 크고 집중호우로 내린다고 하니까요.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가 내리며 무더위는 주춤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일요일부터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또 자외선까지 강하게 내리쬐니까요. 물 자주 마시고 실내 적정 온습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만큼은 쾌적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대서고 고온 다습하고 그죠? 예, 축 늘어질 수 있는데 네. 기분이 좋으면 이게 늘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열사병 이런 것도 잘 안 오더라고요. 오늘 기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